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옛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과는 연애도 하지 마세요. 사업 같이 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100% 중에 단 1%의 가능성만 있는 걸 놓고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의 운은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피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할 때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에이, 안 돼. 그건 안 돼. 이런 말 잘 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운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은 나 혼자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긍정의 기운이 많으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내가 아무리 긍정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이 많다 보면 나의 좋은 기운들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아예 안 돼. 나 이거 못해. 이런 사람과는 연애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과는 사업 같이 하지 마세요. 되도록 내 주변에 두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나라는 사람을 지켜내야 하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하셔야 됩니다. 말은 곧 에너지입니다. 말은 사람을 리드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정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 곁에 두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있지 마세요. 100% 중에 단 1%의 가능성만 있는 걸 놓고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의 가능성을 놓고 나는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쪽인지,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야 확정 짓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인지, 50%는 가능성이 있고 50%는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 반반의 확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능성이 90%는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1%, 0.1%, 0.01%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했고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전부가 이건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되게끔 할 수 있어. 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했던 겁니다. 제가 요즘 오래된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 중인데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측을 하는 시공팀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어떤 시공팀은 이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저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어떤 시공팀은 어떻게든 해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희망을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떻게든 해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공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공을 의뢰하게 되겠죠. 생각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대처 방안을 찾아내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물로 정했으면 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어렵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있을 때 어떻게든 가까이 근처라도 가보겠다라는 의지로 안 되는 상황을 조금씩 문제 해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에 가깝게 가게 되거든요. 어쩌면 성공보다 더 큰 성공, 원했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되겠다, 안 되겠다를 놓고 되는 사람은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그대로 포기했던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이런 성공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이미 만들어진 열쇠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어떤 경우에도 긍정의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긍정의 길을 내는 사람한테 모여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곳으로 흐르고 나쁜 운은 나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사랑 속에 크는 아이가 사랑 가득한 어른이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아무리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사랑으로 키워보세요. 그러면 희박하던 가능성이 질과 양쪽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커진 운이 대운으로 오고 성공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흔히 나는 운이 없어. 이번에도 운이 없었어. 라고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만약 그런 후회가 든다면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그런 운을 나쁘게 했던 말을 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가까운 곳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람 가려서 만나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옛말이 진리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람 가려서 만나세요. 그래야 나의 운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의 좋은 운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디로 갈까 고민일 때는 여러분 긍정으로 가세요. 절대 부정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있는 현실이 불만이라면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운명할 때 운자는 옮기다,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믿기도 해요. 이유는 지금의 현실을 180도로 짠 하고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현실에 있는 내가 갑자기 유재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이유가 될 수 없죠. 100억 부자가 어떻게 돼요? 마법이라면 모를까? 내가 갑자기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어쩌면 선망하는 사람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 좋은 운은 어떻게 끌어당겨야 하는 걸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운명대로 흘러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운명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믿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수레바퀴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게끔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의외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퀴의 방향을 돌릴 수 없다면 수레를 들어 올려서
원하는 방향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운이 없다고 느껴지면 운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계속 돌아가게 될 거예요. 가능할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결단을 믿고 자신의 도전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둠에 있다고 느낄수록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자신을 어두운 곳에 내버려 두면 둘수록 나쁜 운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두르는 게 좋아요. 부자가 되셔야죠. 행복하게 사셔야죠. 밝은 곳에 있으셔야죠. 운명의 수레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있는 현실이 불만이라면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 관문은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 운동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분은 매일 책 한 권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금주나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계시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하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정한 것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10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습관 하나가 몸에 배려면 7일부터 서서히 몸이 적응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되면 완전해진다고 해요. 좋은 습관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30살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30년 동안 조금씩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요? 그래도 다행인 건 100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지금의 나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데 100일의 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요?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갖고 싶다면 딱 100일 동안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100일일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100일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기원을 합니다. 환웅은 빛이 없는 곳에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견디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실패했고 곰은 성공했어요. 곰은 100일 동안 햇빛이 없는 곳에서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된 웅녀는 환웅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했고 환웅은 웅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단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단군 신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00일의 기적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는 걸 단군 신화를 빌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운명은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매일 1일 일글 쓰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목표를 짧게 잡았어요. 일주일 도전하고 나면 또 일주일 도전하고 다시 일주일 도전하고 또 일주일을 도전해서 한 달을 채웠어요. 그렇게 2달을 채우고 그렇게 1년을 채워요. 그러다가 2년을 했고 3년을 했고 지금 10년을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습관을 만드는데 노력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기도가 뭘까요?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이 세상에서 가장 센 기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는 저에게 물이고 공기 같아요. 그냥 저와 한 몸이에요. 언제 어느 때고 무슨 상황이 있어도 글을 쓰고 있어요. 누구나 처음 위기의 시간들만 잘 견디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는 작가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제 운을 바꾼 격이 되는 겁니다. 일생에서 한 번 그렇게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들어 올리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도 또 도전하게 돼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맛을 찾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운명이 바뀔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도전이 저의 삶이에요.
뭔가 하나를 정하고 도전을 했으면 따지지 않고 잘 안 돼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해요. 그래야만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제 운명의 수레바퀴를 들어 올리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이 목표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타고난 것을 또 지금의 현실을 탓하고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나를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그 기회를 몰라봐서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앞으로 올 기회는 놓치지 말자고요.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들어서 올리고 싶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에 도전하세요. 100일 동안 실천하세요. 살던 대로 살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건 모순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간절하게 만들어 보세요.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세요. 운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지독스러워야 바뀌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의지와 신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그럼 그때가 기회였던 겁니다. 좋은 운을 놓친 거예요. 운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좋은 운을 맞기란 쉽지 않은데요. 좋은 운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운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미친 듯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사셔야 해요. 요즘 트렌드가 노력하지 않고도 열심히 살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만 추구하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게 돼요. 대충 살게 되면 대충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친 듯이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얻은 게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죠. 이미 성장할 대로 많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대충 살아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젊은 시절에 대충 사는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인생 끝까지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를 갖고 태어나죠. 내 몸. 모두가 똑같아요. 내 몸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는 100까지 가고 누군가는 50까지 가고 누군가는 10까지만 가게 됩니다. 이건 본인들의 선택이죠. 내가 100까지 가고자 해서 간 사람과 50까지 가고자 해서 갔던 사람, 그리고 10까지여도 괜찮다 하고 만족하며 간 사람. 하지만 인생의 중반기가 지날 무렵 중년에 접어들었을 적에 100을 경험했던 사람과 50을 경험했던 사람, 10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만큼만의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데요. 만일 내가 젊은 시절에 100까지 추구하고 중년 이후에 대충 살면 100이라는 레벨에서 대충 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을 유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50까지 가봤다면 50까지만큼 갔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그만큼은 유지하고 살게 되죠. 하지만 인생의 일로 태어나서 10까지만 가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충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살았기 때문에 10 이하, 그것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중년 이후에 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저마다 자기의 운을 끌어들이고 관리한 값이에요. 이쯤 되면 감이 오죠. 운이라는 건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키워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우고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은 매일이 선택의 순간이죠. 여러분이 좋은 운을 갖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왜 저렇게 좋아? 쟤는 왜 저렇게 운이 좋은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하는 거는 바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무엇 때문입니다. 좋은 운을 만나려면 선택의 순간에 남들과 다르게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목이라는 거는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죠.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합니다. 몸이 고생하고 힘들어야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그 안목이라는 것도 생기고 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이 선택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느냐,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정독을 하셔서 그것에 느껴지는 나의 감성,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매번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는 별 감정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책을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감정이라는 것도 쌓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깊어지거나 옆으로 폭이 넓어지거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운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되는 겁니다. 운이라는 건 정체되어 있는 생명에겐 다가가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건 열심히 활동하는 열정적인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 있어요. 유튜버가 돼보고 싶어, 유튜버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이 드셨다면 요즘 유튜버가 대세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운이고요. 그럼 내가 유튜버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선 것도 운입니다. 운은 그렇게 다가와요. 마음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 그 소리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결국에 운이라는 거는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나를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나를 키워내는 것에 있어요. 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꼽히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또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잘 안 되더라도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용기 내어 나를 다시 구해냅니다. 운은 증오나 미움, 두려움, 분노, 억압, 이러한 것에 딱 가려져 있어요. 그걸 걷어내기만 하면 내 앞에 운이 나타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운은 용기 내는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있죠. 전혀 나와 어울리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제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겁나시죠? 해본 적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가 운입니다. 여러분 그걸 덜컥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잡으셔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제의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 스스로가 저에게 제의하기도 합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나 이거 처음인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럴 때 덜컥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이 좋아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운은 바로 여러분이 키워내는 겁니다.